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기초 9주차 1차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조금 어려우셨죠? 어려우신데 그래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내 거가 돼요. 연습하지 않고 외우지 않으면 내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더라도 꾸준히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대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매출채권의 대손인데 대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 거래처에 외상으로 돈을 그러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줬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돈을 금방 갚으면 좋은데 금방 못 갚네.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가서 멱살을 잡고라도 돈을 받아와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를 대손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다운받아 놓으셨죠? 자, 대손, 그리고 대손 삼각비. 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뭐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회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라는 건 문 닫았다는 얘기죠. 예. 천재지변 쪽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가서 뭐 저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계약 위반. 그다음 부도같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채권을 못 받게 됩니다. 그 못 받는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를 뭐라고 한다? 대손 또는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렇게 대손 처리했다라고 하고 손 놓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용 처리하는 거를 대손삼각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외상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는 뭐를 해야 돼요? 예비비를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축적해 놔야 될 거잖아요. 그거 축적해 놓은 게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부채성이긴 하지만 부채 항목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다음 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자, 대손의 예상과 대손 충당금 설정. 보고 기간 말, 즉 재무상태표일로부터 현재 매출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손이 될 거다라고 추산액을 계산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 기준에선 얘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대손 충당금을 그렇죠. 축적해 놔야서 나중에 혹시 못 받게 되면은 상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해에 비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또 어떤 문제가 있죠? 투자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매출 채권에 대한 순실현 가치를 어디에다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자, 대손충당금 밑줄. 자, 대손충당금은 부채이기는 하지만 부채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대손 충당금은 가로 하고선 금액이 써 있어요. 즉 마이너스 금액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재무상태표의 자산란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금액이다.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 해서 매출처건에서 차감하고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말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설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없는 경우, 즉 뭐예요? 빵원이란 말이에요. 빵원.
돈이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대손 충당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예상했던 금액 전체를 다 설정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계를 해요. 그런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대손 충당금을 100원을 내가 예상을 했어. 100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이제 기말에 100원을 설정해 놓을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100원에서 빵 빼면 뭐가 돼요? 100원이 되잖아. 그래서 100원을 다 비용으로 처리해서 대손 충당금 안에다 이렇게 축적을 해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단기의 대손 예상액이 얼마냐? 100원을 예상했어요. 즉 100원을 설정하기로 했어. 그런데 장부에 보니까 어머 잔액이 있네. 잔액이 얼마가 있을까? 60만 원 있다고 합시다. 잔액이 60만 원, 60원이 있어요. 자, 그럼 100원에서 대손 충당금이 100이 되려면 60원에다가 얼마만 더 붙이면 돼요? 40원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보충법이라고 해요. 무슨 법? 보충법. 즉 이렇게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서 내가 건물을 그냥 그 금고라고 합시다. 자, 금고에 돈이 60원이 있어요. 자, 60원이 있으면 100원이 되려면 얼마만 채우면 돼요? 요만큼. 즉 40원만 채우면 100원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보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얼마만 하느냐? 그렇죠. 100원에서 60원을 빼니까 40원만큼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 보면은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 60원과 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있는 거를 더해 보면 100원이 쌓이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단기 대손 예상액이 100원인데 우와, 우리 회사는 대손이 일어나지 않아서 대손 충당금에 12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만 있으면 되는데 12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20원을. 그렇죠. 되돌려 놔야죠. 그거를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이라고 하니까 얼마만큼만? 20원만큼만 환입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20원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요 대손 충당금 환입에다 밑줄 그시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인데요. 그걸 판관비라고 하죠. 자, 판관비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얘만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넘쳐나갔고 그 넘쳐나는 금액만큼만 환입시키는 거를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얘기한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는 이제 결산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막 영업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생겼어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거를 대손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대손 처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계 기간 중이니까 1월 1일 첫 스타트부터 결산일이니까 12월 30까지예요. 31일은 결산일이니까 거기까지 발생한 거가 생겼을 경우, 자,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자, 얼마를 못 받게 됐냐? 200원을 못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외상매출금 200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원만큼 채권을 줄여줘야겠죠? 자, 채권을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원 이렇게 줄여줬는데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빵원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자,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모두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손삼각비에 200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200원을 회수하지 못해서 대손 처리할 건데 다행히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네요.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120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받게 된 건 얼마예요? 200원을 못 받게 됐어요. 아니다. 이거 잠깐만요. 지울게요. 자, 대손충당금이 250원이 있는 거예요. 자, 250원이 있는 거예요. 자, 250원이 있어서 그런데 못 받게 된 채권은 200원인 거예요. 그러면 250원 안에 200원이 들어가죠. 그럼 몽땅 다 뭘로 처리해요? 대손충당금으로 갖다 끌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200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200원 이렇게. 그러면 요때 대손 처리하고 나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그렇죠. 50원이 남는 거죠. 그러면 결산에 만약에 200원을 설정할 거다. 그럼 50원 빼고 150원만 차변의 대손삼각비, 대번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결산에 설정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회수 불가능한 게 200원이래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보니까 120원인 거예요. 자, 120원. 그리고 채권은 얼마였어요? 회수 못하는 게 200원이죠? 아이고, 뭐가 모자라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자 했더니 모자르는 거예요. 자, 모자를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일단 다 갖다 씁니다. 120원 몽땅 갖다 써요. 그죠? 그리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200원짜리였어요. 자, 200원에서 120원을 뺐더니 얼마가 부족해요? 80원이 부족해요. 자, 80원만큼 대손삼각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 가지로 했어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들어보세요. 자, 세 번째는 대손을 처리했더니 그 회사가 회생을 했어요. 즉 살아났어. 살아나서 고마워. 너한테 못 줬던 외상매출금 갚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을 때 처리하는데 자 보세요. 대손이 처리된 채권을 회계기간 중에 뭐 한 거예요? 회수한 경우예요. 자, 전기든 단기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회수한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몽땅 다 설정해 놓습니다. 요 또는 대손삼각비 지우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손삼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는데 바뀌었어요.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모두 다 회수한 금액만큼은 대손충당금에다 그냥 저장해 놔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대손충당금으로 정리를 합니다. 문제 가볼까요?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결산 시 매출 채권에 50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몇 프로요?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겠답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2%. 2%면 얼마예요? 5, 20. 아이고, 만 원이네요. 자, 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손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몽땅 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삼각비 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만 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8,0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얼마 만들어야 돼요? 만 원 만들어야 되죠. 만 원 만들면 얼마 부족해요? 그렇죠. 2,000원 부족하죠? 그래서 2,000원만큼만 대손삼각비, 대손충당금으로 분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13,000원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10,000원만 만들면 되잖아요. 어머나. 3,000원만큼 남네요. 자, 남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환입. 그래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3,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3,000원. 이렇게 기록한다 그랬죠? 자, 네 번째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고 내가 설정할 게 10,000원인 거예요. 그럼 10,000원에서 10,000원 빼면 0원이 되죠? 즉 분개를 없는 거예요. 설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금액만큼 있으니까. 이럴 때는 분개 없음이라는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산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금액이 없는 거죠. 네. 자, 문제 두 번째.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단기에 거래처가 뭐 했대요? 파산. 아이고, 파산했으니까 외상매출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뭐 해야 돼요? 대손 처리해야 되겠죠? 자, 대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잔액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얘 모두 다 뭘로 하면 돼요? 대손상각비.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10만원. 그죠? 이번에는 12만원이 있어요. 자, 대손충당금이 12만원이 있으니까 10만원만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10만원만큼 몽땅 갖다 썼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원이고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한 것도 10만원이에요. 그럼 그냥 10만원만큼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차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만원. 문제는 4번이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8만원이에요. 아이고, 아무리 해도 얼마가 부족해요? 2만원이 부족하지요.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8만원을 일단 먼저 갖다 쓰시고 나머지는 비용, 즉 대손상각비로 2만원을 정리한다 라는 게 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대로 가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도 해봤어요? 파산돼서 대손충당금 처리도 한번 해봤죠? 자, 다음에 뭐 주식회사 나눔의 영업활동 거래를 분개하세요. 5월 1일 광주 상점에 갑상품 3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이다. 네, 뭐 했죠? 상품을 팔았죠? 자, 매출하고 외상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누구? 그렇죠. 광주 상점. 오. 자, 광주 상점 써주시고요. 대변의 매출 또는 상품 매출 갑니다. 5월 4일 대전 상점에 을상품 200만원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뭘로 받았어요?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어음? 그렇죠.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누구 거? 대전 상점 200만원. 대변의 매출 또는 상품 매출 200만원. 자, 5월 7일 광주 상점에 갑상품 4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즉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400에서 300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현금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100만원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광주 대변의 매출은 400만원이 형성이 됩니다. 자, 5월 9일 대전 상점에 을상품 15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증 100만원은 약속어음. 나머지는 외상. 자, 이번에는 100만원을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어음? 그렇죠. 받을 어음 100만원. 그리고 150을 팔았으니까 50만원은 외상매출금.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래처는 오케이. 대전 상점이 되죠. 역시 우리 세무회계과 학생들은 참 잘해요. 네. 자, 대변의 매출은 150이 되고요. 5월 15일 광주 상점이 파산이 됐대요. 아이쿠. 돈을 못 받게 됐네요. 얼마를? 400만원 중
3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만? 잔액이니까 50만 원만 대손 처리하는데 장부를 살펴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어요?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30만 원 몽땅 다 갖다 쓰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만 대손상각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외상대금을 먼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400만 원. 누구 거? 그렇죠. 광주. 400만 원 광주 써줬어요. 일단 350 현금 갖고 왔습니다. 자, 현금을 좀 끌어와 볼까요? 현금 350. 그리고 그렇죠. 대손 충당금 잔액 30만 원 먼저 갖다 써야죠. 대손 충당금 30.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는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5월 20일 날은 어머나 아까는 파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전상점이 뭐가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났으면 돈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자, 그래서 부도 나서 외상대금에 대해서 받은 뭐를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얘는 약속어음을 그죠? 어음이 부도 났으니까 못 받게 됐는데 그중 얼마를 290만 원은 다행히도 건졌어요. 뭘로? 현금으로 건졌고 잔액 10만 원은 대손 처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잔액이 빵원이래요. 잔액이 없대요. 잔액이 없으면 무조건 다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대손상각비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290은 현금으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10만 원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인데 누구 거냐? 대전 거죠. 그죠? 대전 거 30만 원. 네, 아니 30만 원이래. 3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문제 3번 갈까요? 주식회사 나눔의 영업활동 거래를 분개하세요. 거래처 단기의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어음을 못 받게 됐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즉 빵원인 경우 몽땅 다 뭐로 하라 그랬어요? 대손상각비로 몽땅 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15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15만 원, 그리고 여기 거래처, 근데 거래처 없으니까 생략. 대손충당금 잔액이 18만 원인 경우 그런 경우는 15만 원 쓰고도 3만 원이나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몽땅 다 대손충당금으로 쓰시면 되고요. 받을 어음 15만 원. 이번에는 잔액이 15만 원이라 얼마가 부족해요? 2만 원이 부족하죠. 2만 원 부족한 것만큼 비용 처리하면 되죠. 비용의 이름은 대손상각비. 오, 네. 열심히 해서 잘해요. 대손충당금 13만 원, 대손상각비 2만 원, 받을 어음 1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과 대손 처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조금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전 시간에 비해서 조금 수월했어요. 그죠? 네. 계산할 줄만 알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재고 자산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근데 재고 자산은 할 얘기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